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가을처럼님, 플랫폼 규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 플랫폼이 대체 누구 밑에서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요거부터 정해야 되는 참이거든요. 방통위, 산업부 그리고 금융위까지 각자 우리와 연관된 서비스는 우리가 챙겨보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굉장히 싱그러운 주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한데 동물을 키우기에는 내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선택하는 이 플랜테리어, 식물을 활용해서 집을 꾸미면서 기분을 좀 전환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반려식물로까지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다고 하는데 식물 집사라는 말도 등장을 한 모양입니다. 자칭 타칭 대한민국 17만 식물 집사들의 주치 식물 집사 리피라는 SNS 모임인가요? 이걸 운영하고 계신 코스믹 그린의 신지환 대표님 그리고 정재일 가드너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드너 그 베르사유의 장미 막 이런 그 만화에서 본 이렇게 멋있는 정원을 가꾸는 분들을 가드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17만 식물 집사들의 주치 리피라는 공간이 뭐 하는 곳인지 이거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리피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식물 전문 SNS 채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리피를 만들어 나가는 베테랑 식물 집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콘텐츠고 두 번째는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반려식물을 소개하고 기본적인 식물 관리법에서부터 심화적인 관리법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잎이 시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때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14,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상담을 한다. 그리고 이게 식물과 관련해서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집에 화분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냥 죄다 죽어 나가거든요. 수맥이 흐르는 집인데 식물이 만약에 저희 아이가 시들시들해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시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고 계세요. 저희 아이가 광합성을 요즘 도통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데 신지현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식물하고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경을 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물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먼저 관심을 진짜 직접적으로 기르기 시작한 거는 20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대 초반부터면? 10년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동안 식물과 함께 해오셨다는 건데 자,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고 공유하면서 이제 식물 주치의로 한 10여 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힐링한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떤 식물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십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께서 많이 키우시는 것들이 몬스테라나 아레카야자 같이 인테리어 식물들을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가장 크게 기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실내를 싱그럽게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 목적으로 많이들 키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새롭게 이제 집안에서 많이들 기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화분을 키운다. 이게 아마 어머님들 세대에는 왜 어머님들이 한동안 화분에 꽂히면 그 분꽃, 연산홍,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런 쪽으로 막 폭주하시던 맞습니다.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이런 식물 집사, 반려식물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식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왜 많아졌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실내 활동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 위축이 되고 실내 활동이 많아졌는데 실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취미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이제 가드닝이라고 하는 식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리포트되고 있는 공통적인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ESG 경영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특히 이 가드닝 식물 기르는 거에 많이들 빠져 있는데 이 분들이 윤리적 소비라고 해서 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많이 뛰어나요.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식물 키운다 이런 사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정재일 가드너님, 네. 제가 가드너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가을이 되면서 사실 가을에 뭔가를 심어서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잘 안 해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봄에 심어서 가을에 본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생각보다는 식물을 키우기 좋은 계절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가을은 어떻게 보면은 여름보다도 더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봄만큼은 아니지만 여름은 이제 뜨거운 햇빛과 긴 장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에 별로 맞춤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가을 딱 이맘때죠. 이맘때는 이제 식물이 자라기 딱 좋은 온화한 햇빛과 온도 그리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는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낮은 온도와 이제 아주 건조한 습도. 주로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열대 식물들이 많아요. 이런 식물들은 이제 높은 습도랑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키우신다면은 뭐 습도 같은 경우는 가습기라든지 분무기를 통해서 조금 60% 최대 올려주시면 좋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찬바람을 들어오는 곳이라면은 조금 찬바람이 안 맞도록 해주시고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은 좀 안쪽으로 들여주시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을에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한번 뭔가를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나무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딱 예쁜 열매를 맺고 있는 애기 사과나무라고 있어요. 애기 사과나무요? 네, 네. 이름도 예쁘네요. 네, 맞아요. 꽃사과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아시아랑 북아메리카에 자생하는 이제 장미과 그리고 사과나무 속의 식물이에요. 이름처럼 이제 사과 열매를 맺긴 하는데 크기가 아주 작은 열매를 맺어요. 이제 사과나무랑 이제 크게 구분한 건 열매의 크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비슷한 종이 이제 산사나무나 뭐 아그베나무처럼 많이 있지만 이제 보통 예쁜 꽃을 맺고 있기 때문에 네. 꽃사과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건조에 견디는 힘과 이제 추위를 견디는 힘이 강해가지고 키우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기 사과나무 키우기가 수월하다. 뭐 물 자주 줘야 되고 많이 아껴줘야 되고 이파리 닦아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것보다는 이제 네. 과실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환경을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충분한 햇빛과 선선한 바람.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최소 베란다 정도. 실내에서 키우시긴 좀 어렵고 베란다 정도에는 위치해 주셔야 돼요. 이게 꽃도 핀다고 했는데 이 과실수잖아요. 사과나무. 그럼 열매도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단맛보다는 신맛이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기보다는 열을 가해서 잼으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가정에서 열매를 맺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는 자가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타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꽃을 인공 수분을 해주더라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적어도 2그루 이상 아니면 다른 품종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같이 키우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만만치는 않을 네. 것 같은데 아마 애기 사과나무 난 한번 도전해 볼 테야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도 저처럼 무심한 사람이 이 화분을 말리지 않으면서도 아기들이 있는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식물 중에서는 이제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있는데 오렌지 자스민. 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광량과 바람은 필수고요. 이 친구는 사계절 내내 온도만 맞다면은 이제 이름처럼 향기로운 꽃을 피워줘요. 그래서 실내에서 물을 조금 말려도 잘 버텨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빛과 바람만 신경 써준다면 잘 자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됩니까? 그렇게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매일매일 줘야 돼요? 아니요.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제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가장 주의할 점이기도 해요. 네. 이제 식물 흙이 이제 마를 때 물을 준다.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식물의 흙이 마르는 거는 식물의 상태나 뭐 온도, 빛, 바람 등에 따라서 매번 변화할 수 있어요. 뭐 따뜻한 봄 그리고 뭐 식물이 충분히 건강한 상태 그런 때라면은 물을 매일 줘야 할 수도 있어요. 흙이 매일 마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이 얼마나 건조하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건데. 네, 맞아요. 일단 저는 그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흙의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을 정도의 세심함은 가지고 있어야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친환경 미생물 비료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 아이가 요즘 가을 타는 것 같아서 영양제 좀 줘야겠어요 이런 상담이 많다는데, 이런 거 주면은 실제로 좀 나무가 아주 튼튼해지는 게 보이나요? 네. 비료를 주면 당연히 영양 성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식물이 건강해지는 건 맞지만 이 식물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주시는 거 조금 피해야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일단 비료라는 거는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건데 식물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제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데 불필요하게 비료를 주게 되면 오히려 뿌리가 더 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약을 받아들일 체력이 안 되는데 그쵸. 독한 약을 쓰면 오히려 그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이번에 식물집사 리피라는 이름으로 반려식물 100과 식물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함께 펴내셨는데 50개의 반려식물을 선정해서 기초 정보를 담아주셨어요. 근데 식물을 이제부터 키워보겠다, 이 코로나 블루를 식물로 이겨내보겠다 이런 분들이 제일 주의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금방 말씀 주신 물주기죠. 물주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4,000건 이상의 상담을 실제로 진행했을 때 50% 이상이 과습이나 아니면은 건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즉 이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수분과 관련된 물주기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주기에 대한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근데 매일같이는 체크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체크하시면서 겉흙을 한번 쓱 살짝 보시고 이게 겉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과습보다는. 오히려 그 물을 많이 주느니 네. 약간 건조한 게 낫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약간 건조한 게 낫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습이 되면은 뿌리가 물러서 뿌리가 상할 수가 있어요. 식물이.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식물도 생명체다 보니까 건조하면은 스스로 이겨내려고 뿌리들이 막 뻗어나가고 건강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과습보다는 건조하듯이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유불급 여기에서도 이 통하는 말인 것 같은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K꽃님님 성함도 꽃이에요. 달걀 껍질을 말려서 곱게 빻아서 거름 주는데 요거 괜찮습니까? 물어봐 주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 달걀 껍질에는 이제 석회질 성분들 많이 들어 있어서 이제 토양도 중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걀 껍질 안에 있는 다양한 영양분들이 식물에 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식물 키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영화 레옹이 생각나세요. 오하나 사원님. 모기 쫓는 화분도 있던데 그 해충을 쫓아주는 화분도 있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제충국이라고 해서 뭐 국화과의 식물인데 제충국. 네, 식물을 이제 식물 자체가 이제 해충들을 기피하는 향을 내뿜어서 그러는데 네. 뭐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는 할 수 있는데 있으면은 없는 이만
없는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이게 무슨 킬러의 역할까지 해주진 않는다. 네, 그렇죠. 그렇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요. 뭐 네. 그 식물이니까. 네. 근데 제가 요런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물론 몸에 좋은 오가닉 인스턴트 라면 같은 질문이지만 집안 분위기도 살리면서 너무 나무가 비싸진 않으면서 식물 키우는데 너무 공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알아서 쑥쑥 잘 크는 그런 식물은 없습니까? 하나 추천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몬스테라라고 해서 많이 요즘에 이제 큰 잎으로 잎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열대 지방에서 자란 식물이고요. 호텔 같은데 많이 놔두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네. 요즘 카페나 그쵸. 이런 이쁜 카페들 가보면은 꼭 있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이 몬스테라가 성장도 빠르고요. 성장도 빨라서 이제 기르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도 빛이 좀 적어도 잘 견뎌주고요. 그 다음에 수분에 대해서도 이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인테리어 부분은 요즘에 이제 라탄 바구니에 몬스테라를 넣어서 많이들 인테리어로 연출을 하세요. 그 라탄 바구니가 그 대나무 같은 식물로 짠 그 네, 가방도 맞습니다. 만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스테라 자체로 키우셔도 좋고, 그런 라탄 바구니에 넣고 키우시면은 인테리어 효과가 더욱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는, 보통 포트라고 해서 플라스틱 화분 상태로 많이들 집어 넣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기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슬립 화분이나 다른 토분으로 분갈이를 해서 넣어주시면은 더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아, 토분이라면은 그 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화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슬릿이요? 네, 슬릿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들이 많이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조금 더 통기성이 좋은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릿 화분이라고 치시면은 다양한 게 좀 저렴한 화분 중에 하나이고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식물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는데 두 분 댁에는 과연 어떤 반려식물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 가드너의 집에는 어떤 식물이 있습니까? 저는 주로 열대 식물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아까 소개시켜 주신 몬스테라라는 식물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아끼는 게 이제 무늬를 가진 무늬 몬스테라예요. 이제 하얀색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고가로 거래된다. 네. 그럼 반려식물 키워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재테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번식을 정말요? 시켜서. 네,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번식도 조금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잎 한 장당 가격이 뭐 몇십만 원 호가하기 때문에. 이파리 한 장의 가격이 몇십만 원이라고요? 네.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네. 몬스테라 알보 바리에가타라고도 하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또 유행이라서 많이들 찾고 계세요.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 댁은 거의 식물원급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까? 저는 본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는 집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요즘 많이들 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2-3개 정도 식물을 예쁘게 잘 기르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한 3개 정도 식물을 되게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키우고 있는데, 유주 사계귤나무라고 해서 이제 귤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귤나무에서 이제 노란색 귤이 이제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환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아레카야자라고 해서 야자류의 식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야자가 실내에서도 잘 자라나요? 네, 이제 창가 쪽에 두게 되면은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큽니다. 야자류는. 그렇군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식물 이름도 많았고 이파리 한 장에 몇십만 원 하는 식물도 있구나. 요것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다음번에는 식물을 통한 이 재테크의 세계로 싱그러움에서 우리 현실 그 시장의 세계로 한 번 더 깊이 같이 한번 가보시죠. 다음에도 시간 한번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물집사 리피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스믹 그린의 신지연 대표님 그리고 정재일 가드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